그래서 지금 디자인 센츄리 이카노미까지 말씀드렸는데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 저는 사실 지난 16년 동안 책을 4권을 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가 과연 무슨 소설가 작가도 아닌데 왜 이렇게 책을 많이 냈는지 저도 지나고 보니 내가 저렇게 열심히 썼나? 라고 깜짝 놀랐는데요. 원래 책 잘 읽지도 않는 사람인데 하다 보니까 썼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 책의 소재는 전부 디자인 이야기이긴 한데 전부 사람 집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도 보면 뭐 물론 첫 번째 제목은 10억짜리 냅킨 한 장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웨이터 성공 스토리냐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두 번째 책 제목을 보시면 이노베이터, 트렌드를 창조하는 사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디자이너가 아니라 디자인 이노베이터다. 오늘 아침에 또 우리 이 총장이랑 말하다가 이렇게 또 튀어나온 얘기인데 그게 2005년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온 책은 이매지너, 다음 세대를 지배하는 자, 상상자인데 이매지너에 대해서 책을 썼고요. 예를 들면 스필버그 같은 사람 이야기를 썼습니다. 스필버그가 이제 자기가 했던 말 중에 I dream in the daytime이라고 멋있는 말을 했어요. 딱 와닿더라고. 대낮에 꿈을 꾼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한 게 더 멋있어요. I dream in the daytime for living. 직업으로 꿈을 꾼다. 먹고 살라고 꿈을 꾼다. 라고 말했는데 너무 멋있어요. 꿈만 꿔도 먹고 사는구나. 스필버그가 누군지 아시죠? 드림웍스 영화 제작사,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말을 남긴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매지너가 이 세상에서 저 당시 생각에는 리더다라고 생각해서 썼었죠. 한 5년 전이죠. 2009년도. 그 다음에 최근에는 지지난해 제가 발표한 게 퍼플 피플이라는 책을 냈고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보는 미래 인재상이 이렇게 4년에 한 번씩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노베이터 생각했었던 건 12년 전이고, 그 다음에 한 8년 전에는 이매지너 생각했고, 한 2년 전에는 퍼플 피플 이렇게 바뀌는데, 사실은 첫 번째 책은 디자이너 스토리인데 디자이너가 알고 보니까 그냥 디자이너하고 디자인 이노베이터하고 다르다라는 걸 깨달았고요. 일반적인 사람은 디자이너 하면 그냥 앙드레 킴 생각하는데 김영세는 디자인 이노베이터다, 이렇게 제가 깨달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매지너가 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이때 나한테 인플루언스 많이 준 사람은 다니엘 핑크라고 그 홀 뉴 월드라는 책을 썼었던 미국의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사람 책에 제가 추천사를 써주면서 알게 되면서 그 사람 책을 보면서 제가 앞으로는 운해가 리드한다, 이런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이야기도 그 사람과 공감하는 부분도 많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매지너, 상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겠다, 이렇게 했고, 최근에는 제가 퍼플 피플이라는 말을 하게 된 거는 실리콘밸리에서 뜨는 아이들, 이런 애들을 보니까 얘네들이 보통 애들이 아니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일꾼들 보고 화이트 칼라 또는 블루 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산업시대에서 생긴 말인데 화이트 칼라는 오피스 워커를 얘기하고 블루 칼라는 근로자, 생산직에 일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 세상을 바꾸고 있는 아이들은 20대 아이들이 주로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출퇴근도 없고 공장에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의 노는 애들 같아요. 거의 껄렁껄렁해요. 대학교 중퇴도 많아요. 근데 걔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창조하고 세상을 바뀌고 있어요. 도대체 요놈들은 뭐지? 궁금하면서 제가 문득 떠오른 게, 저 정도 되면은 컬러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블루 컬러나 화이트 컬러 아니다. 이 특별한 아이들을 무슨 색깔로 정할까? 그래서 제가 문득 떠올린 게 퍼플이다, 보라색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왜 퍼플이냐 그래서 그건 묻지 말아라. Why purple? 그래서 why not? 그랬습니다. 왜 퍼플인지 저도 몰라요. 그냥 하여튼 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그렇지, 퍼플은 되게 신비하지, 그다음에 아름답지, 특별하지, 이런 식의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요즘 나름 퍼플이 뜹니다, 패션에서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퍼플 피플이 디자인 중심 세상을 끌고 간다.
이게 제가 드리는 결론인데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를 끌고 가는 핵심 인력은 퍼플 피플이다. 모범생 무슨 뭐 엄청나게 학점이 좋은 또는 그냥 과학 기술의 어떤 이런 인재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부터는 크리에이티브다, 퍼플 피플이다. 어떤 사람이 퍼플 피플일까요? 이거는 아마도 제 책을 사셔야지 답이 나오지 않을까. 퍼플 피플이라는 건 우선 자기가 하는 일을 미치게 즐기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미쳐야 빛난다라는 말을 한자로 광이라고 했습니다. 한자 하시는 분 좀 있으신가요? 미칠 광자, 옆에 빛날 광자, 이게 광인데요. 그런 사람들, 자기가 미쳐서 하는데 돈이 되는 사람들, 자기가 미쳐서 하는데 남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들,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그게 남한테도 행복하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퍼플 피플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무지하게 많습니다. 따져보면. 그래서 직업이라는 개념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생각을 하다 보면 사실 왜 자기가 진짜 좋은 걸 개발해서 돈도 벌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냥 줄 따라서 쭉 가는지, 사람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 그게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한테 좀 굉장히 딜레마가 되고 있어요. 고민거리 중에 하나다. 세대가 바뀌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용감하게 퍼플 피플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을 이끌어줄 수 있는 리더들은 그런 사람들이 승부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빨리 회사를 바꿔놓지 않으면 머지않아 당신의 회사는 망가진다, 이런 거죠. 아마도 대기업들도 지금 굉장히 내부적으로 굉장히 액티브하게 이런 뭐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직업을 찾는다든가 또 창업을 한다든가 하는 사람들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퍼플 피플이 성공하는 시대에 우리는 와 있기에 훨씬 더 용감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퍼플 피플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일하기 전부터 자기 일에 설레이는 사람, 그리고 일을 하면서 미친 듯이 기쁜 사람, 행복한 사람, 그 다음에 자기가 일을 한 것이 남을 기쁘게 만드는 사람, 이 세 가지가 비결이라고 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 비결은, 내가 오늘 우리 아들 얘기도 아까 했는데 그 세 가지 비결은 우리 딸이 만든 비결입니다. 우리 딸이 LA에서 일하다가 자기가 일이 너무 재미없어 가지고 새로운 일을 찾을 때 자기가 그걸 비결로 했었다라고 저한테 나중에 얘기를 해줬거든요. 자기가 새로운 잡을 찾기 위해서 6개월 동안 고민을 하면서 따진 1, 2, 3가 앞으로 할 일은 자기를 설레게 해줘야 된다. 1번. 2번. 하는 동안 정신없이 기뻐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자기가 한 일이 남한테 도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새로 찾은 일이, 우리 딸이 찾은 일이, 원래는 UCLA에서 이코노미 메이저하고 인베스터 뱅크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거를 6개월 만에 때려치고 이렇게 새로 찾은 일은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요가입니다. 요가. 그래서 리아 킴인데 지금 나이키의 요가 모델이 됐습니다. 전 세계.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만약에 걔가 보통 애들처럼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에서 월급 주니까 출근하고 퇴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면 그냥 글로 가는 거죠. 근데 어느 한순간 갑자기 겁나더래요. 평생 이걸 해야 되는가. 그래서 리아가 만들어낸 책 제목이 또 걸작인 게, 저 처음에 일할 때는 회사니까 인베스트 뱅크니까 큐비컬 일하잖아요. 일할 때 칸막이. 그래서 일하다가 그 다음에 요가 매트에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 우리 딸의 낸 책의 제목은 From Office Hell to Yoga Heaven이에요. 미국서 책을 내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체험이 어린아이지만은 해냈고, 이런 얘기를 내가 우리 친구들한테 하면은 글쎄 이거 잘한 건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좋은 학교 나오고 큰 회사 취직해가지고 제일 안전한 게 최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인가 봐요. 우리 또래나 우리 윗사람들은. 저는 그런 걸 보고 깜짝 놀랐죠. 이건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보고 그래요. 그렇게 애가 왔을 때
그렇게 얘기했을 때 과연 기분이 어땠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난 정말 기뻤다고 얘기하면 정말 그러고 이제 약간 의심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순간 내 기억이 나는데 LA에서 우리 샌프란시스코까지 와서 나한테 할 말 있다 그래서 밖에서 밥을 사달라 그래가지고 왠지 집에서 안 먹고 뭔가 있구나 그러고 만났을 때 애가 나한테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자기는 이런 식의 생각 때문에 이렇게 바꾸고 싶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해줬고 정말 기뻤었던 기억이 납니다. 설레이는 일, 기쁜 일, 그리고 자기 하는 남이 도움이 되는 일. 이거를 요즘에는 나름 시리어스한 경제적인 언어로 쉐어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쉐어링 이코노미라고 얘기합니다. 남과 나누는 것. 그러니까 남과 나누는 것이 뭐 마음 좋은 사람이 나눠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재능을 나누는 것. 근데 결국은 비즈니스의 핵심은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비즈니스 is sharing, 디자인 is sharing. 뭐냐면은 디자이너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나누는 마음이 있을 때 아이디어가 생기고 첫째로 그 다음에 나누는 마음이 있을 때 그거를 고생하면서 세상에 탄생시키려는 그 욕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뭘 만드느냐? 기업을 만들고 그래서 기업이 만들어지면 직업이 만들어지면 직원을 뽑고 직장이 생기고 경제가 돌고 물건을 사고 팔고 나라가 경제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왜 빅 디자인이 중요하냐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디자인한 단어를 대하면 아직까지 디자인 그러면은 뭐 아무개 이런 옛날식의 생각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현주소는 거기에 못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디자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했지만 결국은 이 인재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인재상을 퍼플 피플이라는 책에다가 설명을 했고 여러분들도 퍼플 피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퍼플 피플이라는 단어를 좀 널리 알려주시고 퍼플 피플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서로 다 동참을 해주셔서 코리아에서 퍼플 피플이라는 단어가 옛날에 한동안 뭐 블루 오션 어쩌고 저쩌고 했듯이 그 영향가 없었거든요 사실은. 이게 붐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책을 다 사시는 거고요. 그 아니면 최소한 한 10명한테 그 얘기를 막 오늘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요. 둘 중에 하나만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여기 개원대학교죠? 개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크게 퍼플 피플 하면서 오늘 마치죠. 오케이? 시작합니다. 크게 개원. 감사합니다.